이번 강좌에서는 short I 혹은 단모음 의 소리의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의 발음 기호는 I가 짧아 보이죠? 하여 짧은 I의 소리 혹은 short I 사운드로 연상을 하시면 쉬운 기억이 가능합니다. 투시 영상과 입술 영상을 보면서 올바른 발음을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는 mid-high로 이 모음의 high 수준보다는 혀의 높이가 낮게 유지되며 생성되는 소리이며 혀의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역시 그만큼 턱도 더 벌려줘야 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advancement는 front로 역시 혀가 앞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되겠고요. 턱을 거의 닫은 채 발음을 하던 장모음 E의 경우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입술을 살짝 벌려줘야 했으나 단모음 의 경우는 턱을 좀 더 벌려주기 때문에 입술을 양옆으로 벌려줄 필요가 없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긴장은 전혀 없이 턱을 자연스럽게 벌려주는 relax 모음 되겠습니다. 연습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모음 는 장모음 이와 같이 혀끝은 아랫니 뒷부분에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에 가볍게 대준 상태로 혀의 양옆 부분을 위아래 어금니 사이에 가볍게 물었다가 턱을 살짝 벌려주면서 혀를 앞으로 가볍게 이동을 하면서 라고 발음을 합니다. 혀도 입술도 성대도 긴장을 안 한 상태에서 편하게 툭 하고 라고 뱉어주는 소리이기에 소리를 내는데 별로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치 않으며 짧은 시간에 발음 생성이 가능하기에 단모음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소리를 처음 숙지하는 과정에서 결코 쉽지 않은 소리이기에 혀의 올바른 위치를 찾아 나가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와 다음에 배우게 될 에 모음을 반복적으로 이, 에, 이, 에, 이, 에, 이 식으로 이와 에를 반복하다 식으로 혀를 확 높게 그리고 턱을 작게 닫아주는 것이 아니라 턱을 닫다가 마는 느낌으로 중간 지점에서 멈춰주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턱을 얼마나 열어야 할지 감을 쉽게 잡기 위해서는 다소 개개인의 신체 구조적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검지의 손톱의 반 정도까지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이면 적절합니다. 손을 비누로 잘 씻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녹음물을 제출해 주시면 공명 위치를 분석하여 1:1 조언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모음으로 소리가 나는 스펠링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전 레슨에서 letter Y는 자음으로도 혹은 모음으로도 사용되는 알파벳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사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알파벳 I는 발음이 길게 I로 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단모음 로 발음이 납니다. 3번에서 5번은 전설 모음에 상응하는 알파벳 A, E, I 이 세 가지 경우인데요. letters A, E, I 알파벳은 강세를 안 받는 경우 단모음 라는 소리로 약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능 대체 모음인 추후 배우게 될 슈아 혹은 로도 발음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추후 슈아 모음을 배울 때 재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3번에서 5번은 몇 가지 빈번한 예이며 접두사 혹은 정미사가 A나 E나 I를 포함하여 강세를 안 받는 경우에는 단모음 로 난다고 이해를 하시면 완벽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 UI 패턴은 대다수가 단모음 가 아닌 추후 배우게 될 장모음
우로 소리가 나며 UI 패턴이 단모음 에로 나는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하기에 교재에 나온 단어들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역시 완벽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모음 에는 letter I나 Y가 장모음 I로 발음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접두사 혹은 접미사가 letters A, E, I를 포함하는데 강세가 없는 경우에 단모음 에로 소리 난다가 되겠습니다. 해당 모음의 몇 가지 특수 법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가 D 혹은 T로 끝나며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동사의 경우 ED 패턴의 모음이 단모음 E로 납니다. 하여 needed, wanted로 각각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것을 우리말 모음 E로 발음하여 needed 식으로 앞뒤 모음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소리를 내시는데 여러분들도 변화가 조금씩 체감되시기 시작하셨나요? 그 다음 법칙은 단어가 s, z, sh, j, ch, 로 끝나고 복수형 혹은 3인칭 단수 동사형으로 es가 붙는 경우에는 발음이 is로 나죠. 화면에 나온 misses의 경우에 앞 음절 모음과 뒤 음절 모음이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네, 양 모음이 동일한 단모음 E로 나죠. 하여 소리는 Mrs.로 나겠죠. 그 다음 법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접두사 혹은 접미사에 letter A, E 혹은 I가 나오며 강세를 안 받는 경우에는 단모음 E로 모음이 대체된다 하였는데 화면 속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unstressed로 기입된 부분이 접두사의 강세가 없는 상황, stressed로 기입된 부분이 접두사의 강세가 실린 상황입니다. 강세가 없는 경우에는 export, 강세가 있는 경우에는 export로 각각 발음이 나겠고요. 그 옆에 강세가 없는 경우 international, 강세가 있는 경우에는 triangle로 발음이 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접두사와 접미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에 필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긴장 모음과 이완 모음의 차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긴장 모음은 단어 끝에서 open syllable 혹은 우리말로 개음절이라고도 불리는, 즉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로도 가능하고 closed syllable 혹은 우리말로 폐음절이라고도 불리는, 즉 음절이 자음으로 막힌 음절이 나오는 경우도 가능한데요. 좀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단어가 긴장 모음으로도 끝맺음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이완 모음은 폐음절 형태만 가능하기에 간단히 말하면 영어에서는 단어가 이완 모음으로는 끝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화면 속의 예를 보면서 좀 더 이해를 명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소리 장모음 E와 단모음 E는 각각 장모음 E가 긴장모음, 단모음 E가 이완 모음이었죠. 이 법칙에 따르면 C처럼 단어가 긴장 모음 E로 끝나는 것도 다 가능, 펜처럼 자음으로 끝나는 것도 가능하지만 PI라는 단어의 경우 단모음 E로 끝나는, 즉 P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pie 식으로 긴장 모음으로 끝맺음이 돼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은 단어는 긴장 모음 혹은 자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더 진행하면서 이 법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배웠던 스펠링 패턴에서 어긋나는 예외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BEN 등등의 단어들은 패턴을 봤을 때 어떤 모음이 나야 할까요? 네, 장모음 E로 나야 하는 경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모음이 이상하게도 단모음 E로 나는 단어들이기에 예외로 따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단어들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n, counterfeit, sieve, handkerchief.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 배운 법칙의 실적용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속에 나온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 말했듯 단어는 긴장 모음 혹은 자음으로 끝나야 한다, 즉 이완 모음으로는 끝날 수가 없다고 정의를 했었는데요. 한국식 발음 시리 같은 경우는 첫 모음은 당연히 단모음 에로 나겠죠. 그러면 두 번째 I는 어떤 모음으로 발음이 나야 할까요? 그 다음 단어인 한국식 발음으로 봤을 때 피그미의 경우도 첫 음절은 당연히 단모음의, 두 번째 모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단어 모두 장모음으로 끝나야 하기 때문에 각각 장모음 이 발음이 나서 Siri 그리고 pygmy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번 강좌의 과제물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소 연습 녹음물은 이, 로 읽어주시고 문장 연습물에서는 단모음 에가 나는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연습하신 다음에 문장 전체를 읽어서 녹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음물을 제출하시면 위와 같이 피드백을 드릴 텐데 장모음 이와 단모음 에의 구분이 정말 처음 체득해 나가는 상황에서는 정말 만만치가 않은 과정인데요. 피드백을 해석하는 방식을 가볍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X축의 움직임은 혀의 돌출 여부를 나타냅니다. 즉 좌측은 혀가 입술 혹은 입 밖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며 우측은 혀가 목구멍 혹은 입 안쪽으로 향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합니다. Y측은 상단부가 혀의 높이가 높음을, 하단부는 혀의 높이가 낮음을 의미하는데요. 혀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과정에서 턱도 늘 함께 움직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턱을 닫은 상태에서는 혀가 낮아질 수가 없겠죠. 보통 장모음 이와 단모음 에를 체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분들이 위와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즉 장모음과 단모음이 서로 아주 근접하거나 심한 경우 겹쳐버리는, 즉 두 소리가 듣기에도 분석하기에도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 경우는 올바른 공명 위치로 교정을 위해서는 혀가 좀 더 뒤로 이동을 해야 하며 턱과 혀를 좀 더 낮게 고정해 줘야 함을 의미하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올리신 상태에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텐데 만약 올바른 구분이 안 되는 상태라면 다시 해당 소리의 강좌 시청부터 강사님과의 연습을 될 때까지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하나씩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넘어가셔야만 원어민에 근접한 영어 스피킹과 리스닝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